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부동산 공급 우려가 이제 내년 서울을 제외한 다수 지역에서 현실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와 전국 혼란으로 입주 시장이 더 침체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아주 역대급 수준으로 줄어들 걸로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방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23만 7천여 가구로 올해보다 22% 적은데요. 네. 이게 2021년 이후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1만 900여 가구 입주를 하는데 올해보다 27% 줄어들고요. 지방이 12만 6천여 가구가 입주하는데 올해와 비교하면 한 17% 줄어드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만 따로 네. 빼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는 이제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데요. 서울에서는 3만 1천여 가구가 입주를 하는데 이게 한 올해보다 33%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치구별로 보면 동대문구가 9,522가구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초구, 송파구, 성북구 등에서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네네. 특히 서울에서는 이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대규모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총 36개 단지가 입주하고 그리고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총 9곳에 달합니다. 네네.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 3구역을 재개발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4,321가구로 가장 규모가 크고요. 네.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 잠실동의 레미안 아이파크 등이 이제 입주 예정입니다. 네. 경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평택이 9,368가구로 가장 입주 물량이 많고요. 광명이 9,346가구로 거의 평택과 유사합니다. 네네. 그 이후에는 화성, 파주, 오산 순으로 또 입주 물량이 많아요. 인천을 보면은 검단신도시, 송도 등에서 31개 단지가 내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네, 이제 수도권은 그렇고 저 지방 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전체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 부산과 대구는 줄고 이 충청권과 경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경남에서 1만 9천여 가구의 입주 물량이 나오고요. 충북에서는 한 14,000여 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부산, 경북, 대구 등의 순이고요. 총 194개 단지가 입주를 앞뒀고 30개 단지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힘겹게 연 5만 가구 착공 달성한 LH. 이 LH가 올해 연간 공공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됐는데 이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올해 5만 가구 착공을 이제 목표로 했던 한국도시주택공사 LH가 결국은 목표치를 달성하긴 했어요. 네. LH는 이달 20일 기준으로는 8,577가구에 대한 착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5만 가구 목표로 했던 5만 가구에는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네. 나머지 4만 1천여 가구는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착공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네네. 결국 이달에만 연간 목표 물량의 83%인 이제 4만 1천여 가구를 밀어내서 결국에는 힘겹게 목표치를 맞추는 모습이었어요. 네. 특히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목표치의 절반가량인 2만 3천여 가구를 한꺼번에 착공하기도 합니다. 네네. LH는 일반적으로 지구 지정, 보상, 대지 조성 등이 끝난 토지를 대상으로 연초에 사실 착공 계획을 확정을 하는데요. 네. 이후에 주택 설계 발주 등에 10개월간에 걸리긴 하지만 연말에 그래서 좀 착공이 몰리긴 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 절반 가량이 이제 몰려서 착공된 건 상당히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착공 실적을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그 착공 실적을 네. 그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목표로 했던 이 5만 가구 중에서 한 3만 4천 가구 정도는 이게 공공 분양주택이 뉴홈이고요. 건설 임대주택은 한 1만 6천 가구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한 2만 6천 가구를 착공을 하고 네. 이 수도권 물량은 2만 4천 가구 정도 되고요. 대전이 한 4,650
85가구로 가장 많고 세종, 경남, 울산 등으로 좀 많습니다. 네, 일단 뭐 올해는 아슬아슬하게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제 내년 착공 목표는 어떻게 잡아놨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말에 좀 물량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착공 물량이.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계획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기 위해서 이 착공 물량을 조기에 좀 확정을 하고 예년보다 빠르게 이제 설계 착수해서 공급을 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내년에는 이제 공공 착공 물량 목표치를 이제 올해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높여 잡았는데요. 이 중에 한 20%인 12,000가구를 6월까지 착공을 합니다. 9월까지는 총 물량의 37%인 22,000가구까지 착공하는 것을 또 목표로 세웠고요. 네, 뭐 내년에도 벼락치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3년간 자사주 6% 소각 계획. 이 포스코홀딩스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철강과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이제 매출과 이익을 동시에 성장시키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네. 향후 3년간 매출 성장률은 한 6에서 8%, 투하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이익을 한 6에서 9%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네. 우선 이 그룹 매출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철강에서는 고성장, 고수익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는 선제적으로 우량 자원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수익 자산하고 사업은 구조 개편을 하고 고수익 중심으로 투자에 나설 계획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룹 사업에서는 철강과 2차 전지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좀 신사업을 발굴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네, 또 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좀 주주 환원 정책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부터 3년간 총 6%의 보유 자사주를 소각을 합니다. 현금 배당의 경우에 포스코홀딩스 잉여 현금 흐름의 한 50%에서 60%를 재원으로 해서 네. 주당 10,000원의 기본 배당을 지급한 뒤에 뭐 자녀 재원이 있을 시에 또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요. 네네. 이를 통해서 최소 2조 3천억 원의 배당을 실시하는 배당 정책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네.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기존 보유 자사주 가운데 2%를 이미 소각을 했고요. 네.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신규로 매입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주당 7,500원을 지급한 바 있어서 적극적인 배당에 나서는 중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배당도 하고 네. 또 자사주 소각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스코 계열사 중 방금 이제 홀딩스인데 계열사 중 하나인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하는 이 주주 가치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올해 초에 주주 환원율을 25%까지 설정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환원율을 좀 더 50%로 상향 조정하고 중간 배당을 또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좀 더 많이 나눠줘서 이 밸류업을 실현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네. 세전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을 8% 이상 달성하고 이 투자한 자본에서 8%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부에서는 이 에너지와 식량 사업에서는 적극적인 확장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철강과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이 포스코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올해 수입차 시장 BMW, 벤츠, 테슬라 3강 구도로 재편. 그동안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는 독일차가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득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 테슬라가 판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 4강 구도를 유지했던 이제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이제 올해 테슬라의 선전으로 3강 구도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입차 누적 판매량 순위를 보면은 BMW가 6만 7천 대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5만 9,500대, 테슬라가 2만 8,400여 대에 팔렸어요. 그 다음이 볼보, 렉서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BMW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벤츠를 제치고 수입차 왕좌에 오를 것이 유력한 가운데 테슬라는 이 두 브랜드, 이 독일차 브랜드에 이어서 처음으로 3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테슬라는 올해 이제 작년에 2배에 달하는 판매량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2017년 국내 진출 이후에 최다 판매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국내 진출 이후에 최다 판매. 네. 무슨 차를 그렇게 많이 파는 겁니까? 네. 올해 이 테슬라의 선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이 테슬라의
모델 Y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모델 Y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7,800여 대가 팔렸어요. 네.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에 이어서 베스트 모델 3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순위는 올해 연간으로도 이어질 것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테슬라 모델인 이제 모델 3도 1,300여 대의 판매량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델 Y 같은 경우는 그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탑재한 이 중국산 모델이긴 한데요. 이 보조금이 올해 514만 원에서 195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네. 그래도 미국산 모델 Y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이제 끌기도 했습니다. 네, 뭐 내년에도 이런 인기가 지속될까요? 워낙 올해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네. 하지만 내년에는 이 테슬라의 최대 경쟁사인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테슬라의 인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업계에서는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테슬라가 국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올해도 끌었다면서 내년에는 또 중국 비아디와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예고된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워런 버핏 34년 만에 최대 현금 포지션으로 올해 상반기였죠. 이 워런 버핏이 애플을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던 그 네. 종목들을 막 대거 처분하면서 좀 눈길을 끌었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그 대안 투자처를 찾지를 못하고 올해를 네. 넘기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약 34년 만에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내년을 맞게 됐어요. 네. CNBC 보도에 따르면 버크셔의 현금 보유 규모는 3,250억 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네. 이는 이제 버크셔 전체 자산의 30%를 차지하면서 1990년 이후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중에 3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버핏은 올해 이제 버크셔의 최대 보유 종목인 이제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올해 대거 매각에 나섰고요. 네. 버크셔는 올해 총 1,33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대규모로 현금 보유를 좀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많은 현금을 굴리지 않고 있으면 좀 아까운 네. 측면도 있는데 이게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에서는 현재 워렌 버핏이 주식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를 아직 찾지 못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워렌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평가 지표인 이 GDP, 국내 총 생산 대비 미국 이제 주식 총 시장 가치 비율을 볼 때 이 네.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제 분석해 보니까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워렌 버핏 지표라고 불리거든요. 네네. 이게 209%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사실 1929년 시장이 정점을 찍었을 때 상당히 유사했던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하기 전에 이게 140%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미 이 수치를 훌쩍 넘은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버핏은 앞으로 이 늘린 현금 비중을 지난 경제 위기 때 버크셔가 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좀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산업이나 네.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지수보다는 산업이나 기업에 네. 투자할 거다 이런 분석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